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물가지표 안도감 속에 차익 실현 매물 등이 출회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69%, 상승했고 S&P 500 지수도 플러스 0.33%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06%로 살짝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정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면서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데 따른 안도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5월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9% 상승했고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을 했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해 1992년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였고, 특히 페드가 선호하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서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미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성장 동력인 5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2% 감소해 시장 예상치 2.7% 감소보다 덜 감소했고요. 페드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관련 엇갈린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급등이 대부분 일시적이라고 보면서 일자리 부족을 지적한 반면,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완화적 통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지원 축소를 고려하기 시작할 때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은행들이 페드 스트레스 테스트, 즉 재무 건전성 평가예요. 이 재무 건전성 평가를 모두 통과하면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인 점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습니다. 페드는 골드만삭스를 포함해 23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전일 장 마감 후 공개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이 시나리오에서 이들 은행이 최소 자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23개 은행들은 코로나19 이후 제한됐던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7월부터 재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주들 흐름 매우 좋았던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금요일장에 다시금 금융주들 흐름이 매우 좋게 살아나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번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천천히 좀 흐름 보면서 계속 끌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이런저런 게 많거든요. 쭉 체크를 해보면 6월 6월에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 28일에는 미국의 6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이날 지난주에 이어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진행될 계획인데요. 랜들 콜스 연준 부의장은 연설을 시작으로 뉴욕과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9일에는 컨퍼런스 보드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와 연방주택금융청의 4월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되고 또 30일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주당 순이익은 1.7달러, 매출은 72억 달러로 발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네요. 7월 1일에는 미국 실물 경제의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사용되는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올 예정이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될 계획입니다. 또한 2일에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과 실업률을 담고 있는 6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공개되는데 현재 전문가들은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68만 3천 명을 기록하여 이 전달 발표치인 55만 9천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또 이번 주에 이런저런 이런 경제 지표가
나올 예정이고 그에 따라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니 같이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 국제유가는 원유 수요 낙관론 등에 상승했는데요. WTI 8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5달러, 즉 1.02% 상승한 74.05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계속 정유 관련주도 우리나라에서도 흐름 괜찮은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몇몇 이슈들을 더 체크해 보면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요, 그 머스크, 즉 도치코인의 아빠, 아버지라고 불리죠. 도치파더, 머스크랑 비트코인의 전도사로 불리는 이 도씨가 7월 21일에 가상화폐 토론을 하겠다라고 이제 성사가 됐어요.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랑 잭 도시 트위터 CEO가 다음 달 7월에 토론에서 맞붙기로 했습니다. 트윗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좀 성사가 됐는데 재밌죠? 진짜로 이렇게 진행될지 어떻게 진행될지 또 눈여겨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테슬라가 1.17% 이렇게 빠지긴 했는데 테슬라가 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중국에서 약 28만여 대의 차량을 리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중국 관리당국에 따르면 테슬라가 2019년부터 중국에 판매한 차량 28만 5천여 대를 리콜하기로 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한 차량 수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리콜되는 차량은 모델 3랑 모델 Y 두 종류로 해당 차량 모두 크루즈 컨트롤 체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혀졌어요. 중국 당국은 크루즈 컨트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충돌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고 이에 따라 이 테슬라는 소유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해당 차량들을 회수하지는 않고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네요. 또 한편 주말 사이 테슬라와 배터리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파나소닉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파나소닉은 지난 2010년에 약 3천만 달러를 들여서 테슬라 주식 140만 주를 매입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보유하고 있던 테슬라 주식을 모두 팔면서 매각 금액만 무려 총 36억 1천만 달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네요. 네, 아무튼 현재 테슬라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사실 이렇게 또 갭상승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1.17% 빠지면서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 나오는데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한번 테슬라 주주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이 버진 갤럭틱이죠. 어제만 해도 막 30 몇 프로가 급등을 했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38.87% 급등하고 마감이 됐는데 이유가 이 버진 갤럭시 주가가 이 미국 연방항공국으로부터 첫 우주 관광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폭등을 했죠. 해당 면허는 상업용 우주선에 유료 승객을 태우는 것을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버진 갤럭틱은 상업 목적으로 고객을 우주선에 태울 수 있게 됐다며 FAA 승인이 우주관광 현실화를 위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FAA도 개인 승객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상업용 우주 면허라고 밝혔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버진 갤럭틱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렇게 급등을 한번 보여주네요. 현재 버진 갤럭틱은 3차례 우주선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고 연내 3차례 추가 시험 비행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우주 관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만에서 25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2억 원대인 이 버진 갤럭틱 우주 관광 티켓을 사전 구매한 고객은 벌써 600여 명에 이른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사실 이 버진 갤럭틱 다들 아시겠지만 그 어디죠? 그 캐시우드, 네. 흐름이 아무튼 좋습니다. 이 기대감에 또 먼저 움직이는 거죠. 우리나라도 요즘 또 우주 쪽 섹터 있잖아요. 항공 우주 쪽 섹터. 사실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어요. 한 2, 3주 정도? 한 3주 정도에 훅 올랐다가 지금 다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조정 받을 때 오히려 계속 좀 눈여겨보면서 우리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끌고 가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한번 계속 눈여겨봅시다.
이런 이슈가 있었다 보니 또 괜히 이유 없이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안전하게 눌림목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끌고 가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다시 눈에 띄었던 종목 바로 나이키죠.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라는 소식에 15%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아침에 브리핑 해드릴 때 시간의 흐름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와, 정규장에서 15% 이상 급등하면서 이렇게 살려내네요. 소비재 쪽에서 나이키가 이렇게 강한 흐름 보였으니 또 우리나라 관련 뭐 패션 관련주라든가 좀 소비 관련주 좋은 영향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역시나 실적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소형주든 뭐 대형주든 계속해서 실적 관련주, 실적 장세거든요. 이제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종목들 관심 가져가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벌써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죠? 월요일장 우리 또 미국장 그래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장 큰 걱정 없이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도 뭐 혼조세로 장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큰 추세, 흐름이 깨지진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너무 많은 매도량이 나오지 않아줘야 가능한 건데요. 우리 오늘도 한번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체크 쭉 해보면서 저랑 같이 12시 라이브 방송 만나가지고 종목 공부도 하고 시장 상황 파악도 하고 그렇게 천천히 이끌어 갑시다. 지금 고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장에서는요. 뭐 쫄 것도 없지만 그렇다라고 100%막 실어가지고 가져가기도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종목처럼 생각하고 가져가시고 나머지로 편안하게 계속 끌고 가면서 수익을 챙겨보는 방법 어떨까 싶네요. 그럼 오늘도 12시에 만나서 이따 같이 라이브 해요.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